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한 주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느린 학습자들 키우는 어머님들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많이 걱정하시는 수학, 그 중에서도 연산에 대해서 좀 초등시기 내내 어떻게 끌어가면 좋을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 아이들은 학년별 연산을 풀 수 없어요. 풀면 안 돼요. 네, 너무 마음 아픈 얘기지만 같은 상황이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왜 우리 애를 무시하지? 이렇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런 엄마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년을 처음에는 1, 2학년 정도에는 학년 수준을 따라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 2학년에는 별로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자릿수 덧셈을 하거나 큰 수를 세거나 그 다음에 2학년에 올라가서 구구단을 외우는 정도까지는 우리 느린 학습자들도 친구들과 비슷하게 가거나 오히려 우리 친구들보다 더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그 경험이 부족했던 아이들은, 우리 애들은 구구단 줄줄 외우는데 그 아이들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좀 삶의 희망이 보이죠. 이 아이를 보면 어머, 될 것 같은데? 라는 이제 그게 이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죠. 그건 그렇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우리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이 성장하는 속도와 우리 아이들, 느린 학습자들이 성장하는 속도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느린 학습자들이 성장을 안 하는 거는 아닌데 속도가 느려서 점점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 갭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년이 무의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학년을 쫓아가서 막 3학년 1학기 됐다고 3학년 1학기 연산을 막 풀리면서 울고불고 그렇게 하실 이유도 없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뭐 죄진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해되는 부분까지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는 건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막 마음이 없거나 엄마한테 반항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아이한테 그렇게 이제 아이한테 어떻게든 이해를 시켜보려고 막 여러 번 설명을 하고 연습을 시키고 다시 풀어봐 했는데 못 푸는 아이를 보면서 엄마도 많이 좌절하고 또 상처받아요. 그렇지만 어떤 게 우리 아이한테 최선일까? 지금 이런 상태의 아이한테 윽박지르고 화를 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막 어떤 그런 공식 틀에 따라서 막 이렇게 풀게 만드는 게 더 유리할까는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무조건 단계로 갑니다. 초등 연산의 단계를 보시려면요, 기탄 수학이 짱이에요. 네, 저는 이제 저희 작은 아이 때문에 온갖 종류의 연산 문제집을 다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어떤 게 이렇게 잘 맞을까, 그리고 어떤 게 아이 수준에서 성취감을 줄 수 있을까, 어떤 게 아이가 단계를 올리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감을 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고, 다행히도 저희 아이가 처음으로 골랐던 연산 문제집이 그 기탄 수학 있잖아요. 5,000원 정도인가 밖에 안 해요. 모든 서점에 다 있습니다. 그게 가면 A, B, C, D, E, F, G라고 해서 이렇게 단계가 크게 나누어져 있고, 그것 중에서 우리 아이 수준에 맞게 이렇게 선택해서 풀 수가 있어요. 제가 뭐 모든 연산을 다 경험해 보지는 못했고 더 좋은 게 있을 수는 있지만, 라떼는 기탄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아직 저희 아이는 초등 과정에 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탄과 헤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참 든든하더라고요. 이게 기탄을 지금 홍보하자는 게 아니고요. 좋은 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문제집을 고를 때 고려하셔야 될 게 얇아야 돼요. 그리고 책이 만만하게 생겨야 돼요. 작고 얇으면 좋습니다. 두껍고 무거운 책은 안 좋아요. 일단 겁이 나죠, 그 문제집을. 그리고 다 못 풀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타는 조금 신경 쓰면 그래도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권을 맞춰보는 경험도 가능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식의, 기탄이 아니라도 좋아요. 얇고 만만해 보이는 아이 단계보다 한 단계 정도 쉬운 거, 혹은 지금 단계, 혹은 이제 그 다음 단계 정도를 섬세하게 조정을 하면서 우리 아이 연산을 가시는데요. 이 과정에서 너무 힘드신 경우에는 학습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동네 공부방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우리 아이들과의 그 어떤 싸움은 아닌데
레이스라고 할게요. 네. 우리 아이와 엄마가 함께 으쌰으쌰 해서 달려야 되는 이 레이스가 보통 긴 게 아니에요. 우리는 20살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너무 연산 막 단계 때문에 막 아이 나눗셈을 했는데 막 나머지 처리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여기에서 질려버리거나 엄마가 너무 번아웃이 와버리면요. 오래 못 뛰어요. 우리는 굉장히 길게 뛰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명심하시고요.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학습지 선생님, 동네 공부방 선생님, 그분께 다른 거 뭐 이것저것 다 해주세요. 뭐 공부 전체적으로 다 봐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연산을 같이 끌고 가주시면 좋겠다. 선생님이 진도를 잡고 가주시면 집에서 연습을 시켜서 보낼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요. 좀 덜 지치더라고요. 저도 혼자 다 하려다가 굉장히 고생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네, 저희 동네 공부방에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과 으쌰으쌰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제가 좀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는 엄마가 설명을 하면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점점 듣기 싫은데 선생님 앞에선 꼼짝없이 듣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집중해서 듣고 전에 못했던 것들을 좀 해내는 모습, 그리고 본인이 성취감을 느끼죠. 그리고 문제집이 계속 교재가 바뀌니까 단계가 올라가니까 그것도 기분이 좋고요. 자,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거. 저는 이걸 몰랐고 저희 남편은 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학을 했다는 사람들인데도 참 이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이해는 없었다라고 느끼고 참 마음이 아픈 게, 그 순간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나눗셈이에요, 곱셈이에요, 받아 올림이에요, 받아 내림이에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웬만한 애들이면 이렇게까지 10번이나 막 반복을 해서 설명을 하면 알아들을 법도 한 내용을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중간에 별다른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그거에 대해서 따로 막 연습을 시킨 적도 없는데, 3개월 후, 6개월 후, 혹은 1년 후가 되면 얘가 그걸 너무나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도 풀어요. 그게 이제 성장의 발달의 기본인데, 우리 느린 학습자들은 그 주춤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 계단이 너무 길다. 예, 계단 한 칸이 너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우리 아이를 계속 재촉을 하면서 정말 아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본인도 이해를 하고 싶은데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상황에 아이를 계속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저희도 엄청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저희 애가 또 뒤끝이 되게 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얘기해요. 자기 시계 보는 거 시계 못 봐가지고 아빠가 밤 12시까지 막 혼냈다고. 그 얘기를 어제 하더라고요. 시계면 몇 년 전입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상처로 남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이해가 안 돼서 나는 저걸 모르겠는데 왜 자꾸 나한테 저걸 알아라 라고 강요하는 건지. 정말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무슨 6.25 전쟁 얘기하듯이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없을 수가 없어요. 마음처럼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우리 평범한 엄마들 입장에서는, 느리지 않은 엄마 입장에서는 느린 학습자를 이해하면서 그 속도에 맞춰준다는 게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얘 도저히 뭐야 라고 할 때는요, 저도 참 어려웠지만 지금은 하는 행동, 쿨하게 그 파트는 패스합니다. 예, 저희 아이는 받아 올림 받아 내림에서 너무 힘들어했고, 그걸 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안 되겠다, 쿨하게 넘어가고 잘하는 거 곱하기 한 자리, 곱하기 한 자리,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막 이렇게 이제 약간 섞었어요. 안 되는 파트를 냅두고 약간 비슷한 수준, 혹은 이전에 한번 했었을 것 같은 그 정도 단계를 가지고, 그 모든 연산의 단계는 기타 수학이다.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참고해요. 예, 다음 단계가 어디구나라는 거를 제가 막 모든 교과서를 다 분석해서 그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잘 돼 있는데,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안 되면 그거 하고 다른 거 하고 있다가 다시 한 3개월, 6개월 후에 그거 예전에 풀다가 냅둔 그 문제집을 다시 풀잖아요. 설명 한 번만 하면 그냥 풀어요. 그런 기적을 몇 번 경험을 하실 거예요. 초등시기 내내.
그러니까 이해가 결국 안 되는 건 아니고 늦게 듣는 거다. 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연산이면서 또 우리 아이들의 어떤 수학적인 그런 사고력에 관련된 건데요. 사고력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사고력 수학이니 뭐니 그런 거 아예 하지 마세요. 네. 초등 수학은 연산만 제대로 붙잡고 가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조금 더 이제 조금 의욕을 보이고 그런 기능이 좋은 아이들은요, 잘하는 아이들은 교과 복습 정도, 학교에서 배운 거 복습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응용 문제나 뭐 사고력, 최상위 이런 거는 그냥 아이랑 이거는 나는 정말 원수를 지겠다라는 그 정도의 고난이도 문제고요. 그걸 우리 아이들이 풀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일상에서의 수학적인 경험이에요. 시계를 보면서 본인 스스로 시간을 얼마 남았나, 언제 나가야 되나를 계산해보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져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은 심부름 시키실 때 현금을 주세요. 카드 말고. 네, 그러니까 돈과 밀접하게 해주셔야 돼요. 얼마를 내면 얼마를 거슬러 받는다라는 경험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있어야 돼요. 일반 애들은 다 막 카드 들고 다니면서 쓰죠. 이제 중학생 되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영수증을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돈의 단위, 돈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10,000원은 큰 돈이고 10,000원을 냈을 때 대략 이 정도의 돈을 거슬러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글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 목표, 제 바람은 우리 이제 작은 아이 느린 학습자가 사기 당하지 않는 거. 예, 돈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는 거. 그 정도의 어떤 수에 관한 감각은 키우는 상태로 그렇게 성인이 되는 거, 그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경험을 많이 시켜요, 일부러. 예, 그냥 제가 다 해도 되는 건데 자꾸 1,000원짜리를 주고 가서 사오라고 하고, 산 다음에 영수증 보고 얼마 거스름돈인지 한번 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붕어빵을 한번 사 먹어도 2,000원에 몇 개면 3,000원에 몇 개네. 그러면은 우리가 몇 개를 필요한데 그러면은 몇 개를 먹어야 될까? 뭐 이렇게 막 길바닥에 추운데 되게 수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건 아닌데요. 그걸 의도하고 일부러 시키는 거죠. 그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연산을 어디까지 풀 수 있느냐 보다 우리 아이들 인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산은 일단 갈 때까지는 가는 거예요. 아이들마다 도달하는 곳이 다를 거예요. 근데 그건 일반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너무 못나고 너무 느려서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야 라고 너무 좌절하실 거 없고요. 최대한 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 중학교 1학년 작은 아이의 경우에는요, 정말 한 3, 4학년 단계에서 1, 2년 정도 머물다가 갑자기 빠르게 머리가 트여가지고, 그러니까 얘 시기가 그때였던 거예요. 그때까지 정말 많이 이제 싸웠죠. 한마디로 애를 막 윽박지르면서 힘들어 했는데,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머리가 조금씩 여러 가지 분야에서 트이기 시작을 하면서는 지금은 5학년, 6학년 연산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얼른 잘 마치고 중학교 연산을 해보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연산을 결국 못 갈 수도 있죠. 근데 그것까지는 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 애들도 고등학교 연산 뭐 다 이렇게 힘든데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중학교 연산, 그리고 중학생 수준들이, 보통의 중학생들이 해가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 수적인 감각, 그리고 수와 관련된 어떤 그런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힘드셨던 어머님들 학습지나 공부방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기탄 수학 그 연산 단계표 있어요. 네,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 아이랑 문제집 주말에 가셔가지고 문제집 좀 골라보세요. 이 문제집 새로 사면 애들도 새로운 마음 들어가지고요. 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힘내세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 좋은 하루 되세요.